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긴장하는 중국, 파키스탄의 투자가 수포로 돌아갈까? 전전긍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의 수중에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이 앞장서서 탈레반에 손을 내밀고 있죠.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중국은 앞장서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지 않고 탈레반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1대1로를 위해서 중앙아시아에 수천억 달러가 투자가 되어서 이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언어 그리고 민족으로 구성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좀 틀렸어요. 이게 타지크 족속과 우즈벡 족속은 이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틀려서 그림이 너무 좋아서 이걸 따왔는데 여기가 타지키스탄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 부분이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래서 타지키스탄하고 붙은 데가 타지크 족속, 우즈베키스탄하고 붙은 데가 우즈벡 족속입니다. 그리고 하자라 족속 같은 경우는 이란계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파슈툰 족속은 지금 파키스탄에 붙은 족속입니다. 자, 그래서 파키스탄 일부와 지금 파슈툰 족속을 해서 이 파키스탄 일부와 그 아프가니스탄의 인구 40% 정도가 지금 파슈툰 종족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파슈툰 종족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탈레반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올려드립니다. 자, 지금 중국이 탈레반에게 적극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그것은 1대1로라고 얘기 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외부 필진인 런수리 칼럼니스트는 중국 정부가 아프간발 혼란이 신장 위구르 지방 그리고 파키스탄으로 번지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 위협이 될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파키스탄까지 이 위험한 상황이 번질까에 대해서 지금 중국은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파슈툰 족속과 같은 경우는 지금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40% 그리고 파키스탄의 인구의 한 10 몇 퍼센트 정도 인구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파키스탄이 지금 여기에 미군을 조금 몰아내기 위해서 탈레반을 이용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파키스탄이 이 탈레반을 지원했다라는 정보가 계속적으로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파키스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중국은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까요? 일단 파키스탄은 아프간과 접경하고 있는 나라로 중국의 해외 인프라 투자인 1대1로의 최대 수혜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1대1로가 지금 현재 그 아프가니스탄에게 결코 좋은 일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에요. 결코 좋은 일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1대1로를 통해서 파키스탄이 많은 이득을 봤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너무 많은 빚을 져서 과다르항을 99년 정도 조차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하나 나왔어요. 이 그림이 뭐냐면 야후 트래블에서 나온 그림인데 이 아프가니스탄이 접경지가 어디가 있느냐?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데요.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중국과도 접경이 됐어요. 여기에 와칸 회랑이라고 해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좁고 이 골짜기로 되어 있는 것이 와칸 회랑인데 이 아주 좁은 골짜기가 중국의 국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올려드렸고 이 와칸 회랑이 생겼던 가장 큰 배경은 그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제정 러시아와 영국세가 이곳에서 딱 마주쳐요. 이 마주치고 난 다음에 이 마주치고 난 것을 이제 중간 지점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중립국으로 만들고 아프가니스탄의 와칸 회랑을 이렇게 길게 뻗어나가게 하면서 이 타지키스탄과 그때 당시에 지금 파키스탄은 인도니까 인도와의 접경이 없게 딱 만들었었던 게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와칸하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와칸하랑까지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2015년도에 파키스탄에 3년간 46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58조 원을 투자하면서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이 투자금을 460억 달러에서 620억 달러, 약 72조 원으로 확대를 했죠. 지난 2013년부터 1대1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대1로가 시작된 지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죠. 이 1대1로 시작 이후에 중국은 외국의 도로, 댐, 발전소 여기 대부분 보세요.
도로와 댐과 발전소와 같은 인프라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건설이 필요하죠. 이 건설에 들어가는 인력, 장비, 이 모든 것들이 다 중국에서 와요. 그리고 이것이 차관으로 오면서 이 구축을 위해서 5천억 달러 이상의 개발 차관을 해외에 제공하고 여기에 그 인건비도 다 중국이 따먹고 결국은 속빈 강정으로 인프라는 구축이 돼요. 도로나 댐이나 발전소나 이런 인프라는 구축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기기나 그리고 인력, 맨파워 같은 경우는 다 중국에서 오고 또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 정착금까지 주면서 완전히 중국의 속국으로 지금 만들어 버린다라는 게 중국의 1대1로입니다. 그 중에 12% 이상을 파키스탄에 쏟아부었는데 12% 정도 되면 우리가 볼 때 8분의 1 정도가 지금 파키스탄에 쏟아부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중에 핵심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국이 지금 현재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세계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죠. 또한 석유가 필요하고 석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산업 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지탱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석유예요. 이 석유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데 지금 중국과 맞붙어 있는 나라인 러시아에서부터 석유를 들어오고 싶어도 러시아는 일단은 공산주의로서의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를 이전에는 안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조금 바뀌어서 그 시베리아 반도로부터 오고 있는 석유관 그 파이프라인을 특히 가스 파이프라인을 지금 베이징까지 연결한다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란을 지금 미국은 계속적으로 누르고 있잖아요. 이란을 계속적으로 누르고 있는 이유는 이란이 중국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란이 중국과 멀어지게 되고 이것을 약속을 하고 중국과의 손을 끊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 이란은 발전을 할 거예요. 이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중국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석유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누구다? 이란이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이란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고 러시아에서 이란 석유와 천연가스가 들어오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미국은 좀 멀은 것처럼 서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서로가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파키스탄으로 일이 넘어왔어요.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더불어서 중국과 국경을 접하면서도 바로 이란과 접경한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미국과 친한 인도의 견제를 위해서도 파키스탄은 정말 필요한 나라라는 거죠. 자, 여기가 카슈미르 지역이에요. 지금 파키스탄이 인도에서 분리될 때 이 카슈미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이 지역을 완전히 접수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인도 입장으로서도 이 카슈미르 지역을 지금 안 뺏기고 싶어해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을 감쌀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을 감쌀 수 있고 또 하나 여기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여기 카슈미르 지역은 세 개로 지금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데 지금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파키스탄이 점령하고 있는데 이곳과 같은 경우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분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카슈미르 지역을 딱 맞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국에서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는 길이 완전 봉쇄. 예, 그래서 미국 입장으로서도 이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지역은 정말 점령하고 싶은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볼 때 지금 파키스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키스탄 내에 중국 자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지금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파키스탄은 지금 친중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슈미르 지역이죠. 이 카슈미르 지역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인도의 입장으로서도 중국의 입장으로서도 파키스탄의 입장으로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죠. 이 카슈미르 지역과 같은 경우가 만약 인도령이 완전히 된다라고 하면 곡창지대도 없어지고 또한
중국과의 연결고리도 끊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파키스탄 내부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카슈미르 지역과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령 이 카슈미르 지역과 같은 경우는 지금 탈레반이 있는 지역이에요. 또한 이는 파키스탄 내 중국의 자산에 대한 우려도 자아내고 있는데요. 여기 중국과 파키스탄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지금 보시면 되는데, 중국이 이란과 파키스탄의 가스관, 평화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수주했다고 하는데, 이 중국이 맡은 이란 파키스탄의 가스관 설치 구간은 지금 이란의 아샬루이에서 지금 파키스탄의 나와사까지 지금 연결이 되는 이란 가스관입니다. 지금 이란과 같은 경우는 가스도 만들어지고 석유도 만들어지고 이 두 가지가 되죠. 또한 중국과 파키스탄 가운데 송유관도 설치가 됐는데요. 이 송유관은 과다르항에서 카라치를 거쳐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방의 카스까지 지금 연결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키스탄령으로 돼 있는 카슈미르 지역이 지금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데, 만약 이 정도 주위가 다 인도령으로 바꾸면 또 바뀌겠죠. 많은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파키스탄령이기 때문에 지금 카스에서 시작해서 이 카라치 그리고 과다르 이렇게까지, 특히 과다르항과 같은 경우는 99년 조차가 됐습니다. 중국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대신에 지금 현재 중국이 이 과다르항을 운영권을 99년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뭐 몇 년이 지금 지났으니까 99년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월 달에 파키스탄 북서부에 있는 중국 국영공장이 건설 중인 다수댐 수력발전소로 향하는 출근버스가 폭발을 해서 중국인 엔지니어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이 파키스탄에 돈을 지원을 해서 이 도로, 댐, 그 파이프라인 이것을 다 만들어줘요. 왜 만들어주냐? 먹을 게 있다는 거죠. 이 먹을 게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란이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이 파키스탄이 이란이 있어서 이 이란으로부터 오는 이 석유 그리고 가스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또 전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다수댐이라는 수력발전소까지 만듭니다. 그런데 이 수력발전소를 만드는 현장에서 그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사람이 죽었다. 엔지니어 9명이 죽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이 사건을 중국인을 노린 조직적인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를 아프간 탈레반이 아니라 파키스탄 내 탈레반 소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앞서서 4월 달에는 파키스탄 주재의 중국 대사가 투숙한 호텔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4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난 지 몇 시간 뒤에 파키스탄 탈레반은 자살 폭탄 테러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했다고 지금 밝혔는데, 이것은 중국 대사를 노린 것인지는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국 대사를 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지난 7월 달에 벌어진 다수댐의 버스 테러, 그리고 4월 달에 벌어진 퀘타의 호텔 테러. 지금 여기와 같은 경우는 이슬람아바드 바로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퀘타 지방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과다르, 퀘타, 다수댐 이렇게 연결되는 이 라인을 보면, 이 라인을 우리가 생각한 거 있죠. 아까 이 파이프라인, 송유관이 과다르에서 카라치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 라인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했는데, 이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에 대해서는 유화 정책을, 그리고 파키스탄에 있는 탈레반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지금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 대응을 하는 중국이 있는데요. 중국은 탈레반에 대해서 아프간계와 파키스탄계로 나누어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탈레반 자체가 아프간계든 지금 파키스탄계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민족이고 파슈툰 민족이기 때문에 똑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대응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지금 탈레반은 아프간의 최대 들썩인 파슈툰족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파슈툰족은 지금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걸쳐 있죠. 그리고 수니파 극단주의자입니다.
이는 시아파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는 이란과는 결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반미라고 지금 기치를 부르고 있는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란은 싫어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글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아프간계 탈레반과 파키스탄 탈레반을 서로 분리시켜서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까 그림이 조금 틀렸다고 얘기했는데 타지크 족속 그리고 우즈벡 족속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해하시고 그림만 이용을 하는 거니까 파슈튼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그림이 별로 없어서 이것을 이용을 하는데 이 파슈튼 족속을 지금 탈레반이 지금 카불까지 입성을 했고 그리고 이 파키스탄의 북쪽 지방을 지금 파슈툰 족속이 관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7월 달에 중국의 외교부는 다수댐 버스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 아프간 탈레반의 소인이 아님을 강조했죠. 탈레반이면 탈레반이지 똑같은 탈레반인데 아프간의 탈레반 그리고 파키스탄의 탈레반을 서로 분리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죠. 중국은 아프간 탈레반을 중요한 군사력과 정치력으로도 부르고 있지만 파키스탄 탈레반에 대해서는 테러 조직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7월 28일 중국 텐진을 방문한 아프간 탈레반 대표단과 만나서 아프간을 중국 공격을 위한 기지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간의 탈레반이나 파키스탄의 탈레반은 똑같은 탈레반이고 이 탈레반이 수니파 급진주의인데 지금 신장 위구르 지방이 특별히 지금 수니파예요. 그리고 또 파키스탄과 같은 경우도 이 아프간의 탈레반의 이 영향력이 파키스탄의 탈레반까지 와서 여기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런수리 칼럼니스트는 이 약속만으로도 중국이 아프간 새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우려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밝히고 있죠. 즉 아프간 탈레반에 대해서는 그 불똥이 신장 위구르로 튈 것에 대해서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고 또한 이 탈레반이 파키스탄으로 이 불똥이 뛸 것에 대해서도 지금 파키스탄과 중국이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파키스탄의 탈레반에 대해서는 테러 집단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 세력이 파키스탄 내에서 커지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친중 정권으로 알려진 파키스탄 정권에 대해서 지키기를 원하는 중국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파키스탄 입장에서도 이전 탈레반에 대해서는 아프간에서의 미군의 철수 및 정권의 붕괴를 위해서도 일부 도와줬지만 탈레반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을 괴롭히고 중국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보면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 1대1로에 대해서 조금 분석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을 조금 분석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1대1로는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대1로를 통해서 중국은 어마어마한 돈이 자본 유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은 1대1로를 통해서 저개발 국가를 빚에 덫에 빠뜨린다라는 맹비난을 받고 있고 또 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땅의 일부분을 조차를 시켜서 중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땅으로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러나 중국 입장으로서도 1대1로는 중국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주범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돈만 날리면서 허탕을 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죠. 베네수엘라의 투자가 이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양대 정책은행인 국가개발은행과 중국 수출입은행은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유럽 국가에 약 2,8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330조 원을 이 1대1로를 위해서 대출해줬고 그 중에 베네수엘라가 가장 선호되는 투자처였어요. 그 이유는 베네수엘라가 중국이 가장 원하고 있는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산유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또한 이때 당시에 10년 전만 해도 석유 가격이 고공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로 차관을 제공하는 대가로 석유를 공급받았죠. 중국 당국은 베네수엘라의 차관을 얼마든지 제공하더라도 석유로 그 가격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안심을 했다라는 거죠. 2013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40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공중유였던 원유 가격이 곤두박질이 쳤죠. 오펙과 미국의 셰일가스의 힘겨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셰일가스가 지금 현재 가격이 한 70불 가격 정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80불까지 또 올라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00불이 넘었어요. 100불이 넘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 가격이 25불, 30불, 거의 한 반토막 이상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죠. 이 영향으로 베네수엘라에는 경제 위기가 닥쳤고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대출금 상환 기간까지 연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지금까지도 중국의 300억 달러의 차관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후베이성 우한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19는 오히려 중국의 1대1로의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영향은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물건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그리고 경제 활동이 어렵습니다. 특히 저개발 국가는 자신의 인프라로 돈을 찍어내지도 못하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앙아시아가 정말 크게 어려워져 가고 있고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이 지역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에서 러시아 및 이란으로 연결되고 있는 1대1로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우르무치로 시작을 해서 우르무치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키르기스탄의 비슈케크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그러면서 이란이 거쳐요. 이란의 테헤란도 거치고 터키의 이스탄불 그리고 이 라인이 러시아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러시아로 넘어가서 러시아로 연결하고 또 여기서 뒤셜부르크에서 합쳐지고 이 뒤셜부르크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라인이 지금 스페인까지 연결되는 이 라인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1대1로의 가장 중요한 이 라인들이 지금 현재 완전히 멈춰 섰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파키스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파키스탄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지난 4월달 외무장관이 중국에게 자국의 경기 침체를 이유로 해서 중국이 1대1로의 사업을 펼치면서 빌려줬던 수십억 달러의 차관에 대한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전에 파키스탄과 같은 경우는 돈을 갚지 못해서 과다르항을 99년 동안 조차까지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파키스탄이 줄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송유관을 만들어도 이것도 다 권리가 중국에게 있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갚지 못한다고 배째라 하고 이렇게 벌러덩 넘어졌다라는 거죠. 지난 4월달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를 이유로 다시 요청했죠. 다시 말해서 깎아달라는 말입니다. 차관 준 거는 고마워. 그런데 깎아줘. 그리고 키르기스탄, 스리랑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도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수백억 달러의 차관 상황에 대해서 만기 연장 아니면 탕감을 중국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한 나라만 해줄 수 없어요. 지금 파키스탄이 해주면 이 키르기스탄이나 스리랑카나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도 다 만기 연장이나 탕감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파키스탄이 가장 심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의 차관은 국제의 기축동화인 달러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외국으로 나가는 돈을 빌려주는 돈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달러화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화에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대출금 상환 기한을 연장하거나 탕감해 준다면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외환 보유고 그 자체가 많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이는 중국 인민들의 분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부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의 1대1로가 계속적으로 순환하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더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돈보다 두세 배, 많으면 10배까지의 돈이 지금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의 1대1로의 실패 원인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1대1로를 만들고 있는 뭐 철도 라인 같은 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느려져요. 느려지면서 이 실패의 원인이 되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런수리 칼럼니스트는 투자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출 대상을 선택할 때 그 나라를 선택하겠죠. 한 나라의 그 신용 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나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면 채무자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빼낼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냥 투자를 해서 결국 그들이 벌러덩 넘어지고 못 갚겠다 하고 떼쓰고 이렇게 되면 이 어려움이 그대로 중국한테 넘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중국의 1대1로는 정치적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1대1로가 경제적인 프로젝트보다 정치적인 프로젝트에 가깝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해군 장관을 지낸 그 민주당 소속 짐 웨브 전 상원 의원은 지난 2월 달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1대1로는 중국의 글로벌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다.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개발도상국과 경제 및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관련 이익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군사 침투를 감행하고 있다. 특별히 이 1대1로를 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그 통신 장비가 거의 대부분 화웨이 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ZTE 거를 사용하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정보들을 쏙쏙쏙쏙 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그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중국의 따까리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립대만대 경제학과 장칭시 명예교수는 1대1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자국의 과잉 생산 해소, 그리고 에너지 자원 수급 강화, 전략적 교tun지 점령, 정치적 영향력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밀어내고 글로벌 리더가 되어서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인류의 정상적 문화를 파괴하고 공산당 문화를 이식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결국은 공산당 인식을 그들에게 펼치려고 세력을 넓히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1대1로는 경제, 무역 분야를 넘어서 이제는 문화, 예술 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중국은 코로나19의 사람 간 전염을 인정하기 일주일 전만 해도 베이징에서 1대1로 국제 패션 위크를 위한 언론 컨퍼런스, 다시 말하면 패션 위크까지 그들의 소나기까지 점령하겠다. 지금 중국에서 많은 그 컨퍼런스들이 객체가 되고 있어요. 1대1로의 그 이유만으로. 그러면서 모든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중국을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칭신 명예교 교수는 중앙아시아의 철도, 참여국 내부의 정치, 민족, 종교적 상황이 1대1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미국과 가깝냐, 안 가깝냐, 그리고 민족들, 지금 현재 탈레반과 같은 경우는 파슈툰 족속이죠. 이란 족속들, 종교, 특별히 이슬람교, 이러한 상황이 1대1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니파와 시아파, 이러한 것들. 또 중국이 건설하는 중앙아시아 철도는 역으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지금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지금 보시면 타지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를 넘어서 우즈베키스탄 이런 넘어서 지금 이란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역으로 중국을 위협하는 압박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론을 좀 내야 되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완전히 그들의 수중에 넘어갔죠. 이 영향력이 중국으로 뻗칠까 아니면 파키스탄으로 뻗칠까. 파키스탄으로 뻗쳐도 문제가 되고 또 아프가니스탄으로 끝나지 않고 중국으로 뻗쳐도 이게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이 탈레반과 대화를 하려고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미국을 중심으로 이 탈레반을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미국은 탈레반에게 숙제를 하나 남겨줬습니다. 그것은 ISIS라고 불리는 IS를 지금 남겨줬고
그리고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에 대해서 대화의 상대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은 탈레반을 대화의 상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탈레반은 미국의 대화의 상대, 대화의 상대를 통해서 지금 탈레반은 미국에 잘 보이려고 더욱더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이득이 되면 적과도 손을 잡는다. 이득이 되면 적과도 손을 잡는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에서 이 미국이 세운 정부가 베트남에 있었죠. 그것도 포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이 밀고 베트남으로 넘어온다라는 베트콩이죠. 그때 베트콩으로 넘어온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할 바에야 오히려 이 베트콩에게 이 베트남을 다 넘겨주고 그리고 대화의 상대로 나중에 베트남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플랜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가면서 이들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들을 미국 편으로 만들게 된다면 지금 베트남도 미국 편으로 들어갔어요. 미국 편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중국과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 베트남이 붙어있는 이 지역이 중국과 붙어있는 지역이 자유무역지대로 지금 선택이 되면서 중국의 공장들이 정말 많이 넘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트남은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 편으로 조금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윗지역이죠. 타지키스탄이나 아니면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이러한 지역을 너희들이 미군이 거주해도 된다 라는 말을 지금 러시아가 했다는 거죠. 작년에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